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700조 원에 가까운 국방비를 투입해 2020년에는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올라선 상황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미사일 전력의 급성장이다. 기실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측보다 남측이 더 많이 해왔지만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정보 자산이 극히 취약한 북한이 모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툭하면 쏘는데 우리는 뭐하니라는 착시 현상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타난다. 한미연합전력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을 갖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안대를 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한국의 미사일 보유량도 급증해왔다. 지대지 등 각종 미사일의 합계가 6,000개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북한을 압도하는 공군력과 해군력까지 감안하면 대북 억제력은 이미 확고히 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최첨단 무기 증강에 따라 주변국 위협에도 적절한 수준에서 억제 가능함은 물론이다. 자, 이렇게 한국의 국방력은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국방비를 줄여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민생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X군사 전문가는 국방 예산 50조 원 중에서 이 가운데 5조 원가량 감액해야 한다고 합니다. X군사 전문가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천문학적인 국방비 증액의 핵심 요인은 무기 도입을 의미하는 방위력 개선비의 폭등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3년간 방위력 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평균 증가율 5.3%의 2배가 넘는다. 2016년 3조 1,814억 원에서 2020년 6조 2,149억 원으로 폭등한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무기를 쌓으면 이들 무기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전력 유지비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지대지 미사일이 늘어나면 공대지나 함대지의 미사일은 크게 늘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각종 미사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미사일 전력 증강은 공군력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는 효과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같이 눌린다. 이렇게 이를 두고 중복 투자, 필요없는 국방비 낭비라고 EX 군사 전문가는 주장했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미사일 보유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대전을 재래식 전투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자국에서 개발한 무기체계로 방공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는 정도입니다. 방공유도 무기는 사거리별로 휴대용, 단거리, 증장거리로 구분합니다.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이러한 구분이 모호해지는 추세지만 이 세 영역에서 모두 독자 개발 유도무기로 방공체계를 구축한 우리나라는 방공 분야에서 단연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탄도탄 방어까지 포함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한국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군이 수천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미사일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전시 몇 시간 내 대부분을 사용하게 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걸프전 개전 당시 미군이 이라크에 쏟아부었던 미사일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발에서 수천 발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만일 6천여 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작전상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능, 좋은 미사일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을 1000발 정도로 가정하고 평균 탄두를 500kg 정도라고 잡으면 500톤 정도의 폭탄이 됩니다. 우리 보유 미사일을 6000개라고 가정하면 약 3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걸프전 당시 미국은 84,200톤의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성능 좋은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고 보유량을 더욱 늘려 적어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각각 1만 발씩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00만 인구의 이스라엘이 사하바랍 국가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것도 미사일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또 X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부연합니다. 한국군은 유사시 북한의 기갑 전력을 초기에 제압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갑, 전력 관련 예산도 폭등해왔다. 이미 갖고 있는 무기와 장비를 잘 쓰겠다는 생각보다 첨단 무기 중독증에 걸린 군수 내부의 인식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군사무기는 꾸준하게 개선되고 시기에 따라 교체돼야 하는 상식입니다. 또한 첨단 무기를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수출량이 커지게 됩니다.
구식 무기만 갖춘 재래식 전투력만으로 첨단 장비를 갖춘 적들과 이길 수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많은 분들은 호기에서 그러는지 아니면 자존심에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한일 간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압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숫자상으로 우리 군의 무기, 병력이 일본 자위대를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해군과 공군에서 자위대가 한 수 위거나 월등히 앞서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례로 한국,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똑같이 구매한 F-35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2014년 F-35 40대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미국이 기술 이전을 꺼리자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을 포기하고 경제 사정을 들어 가격만 약간 깎아서 대당 1211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를 두고 방산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무기 도입 후 유지보수, 비용, 방산시장 육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잘못된 경쟁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당 1417억 원에 구입하기로 한 42대 중 4대만 원제품이고 나머지 38대는 기술 이전을 받아 일본 내에서 생산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남는 장사를 했습니까? 게다가 일본은 지난해 추가로 105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엔진이나 레이더도 50% 이상 자체 생산합니다. 특히 현존 최고 미터 공대공 미사일은 우리 F-35에는 장착이 불합했지만 일본에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굴욕적인 계약을 한 것입니다. 군사위성, 잠수함이나 전투함도 크기와 성능면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가 우리 해군을 한참 앞지릅니다. 이 정도 전력의 차이는 한반도 위기시 제공권과 제해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육군이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했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6위 군사 강국이라고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 독일을 우리보다 낫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핵무기 보유국이고 항공모함도 갖고 있습니다. 두 나라와 독일은 최첨단 전투기를 생산할 능력도 있습니다.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국방비 지출을 해마다 줄여 지상군 규모 등은 한국보다 작아졌지만 전반적인 전투력이나 핵심 첨단 장비는 한국군보다 더 낫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점을 알아야 합니다. 며칠 전 모 언론에서 아직까지 구형행 M계열의 전차를 사용하는 우리 군 전력을 비판했습니다. 비록 보강한 전차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1970년대식의 전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이 풍족하다면 벌써 교체됐을 전력입니다. KF-X 사업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8조 8,095억 원을 투자해 개발하는데 이 중 인도네시아는 총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 7,61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조도 안 되는 예산 때문에 인도네시아 끌어들였다가 뒤통수 맞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방 전력은 아직 멀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북한만을 목표로 군사력을 증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틈만 있으면 약탈하고 침범 야욕이 있는 이런 국가들로 에워싸여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GFP 평가에서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11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3년간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는 문 대통령 말처럼 지난 3년간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방력이 강하면 그 어떤 나라도 쉽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 운운하는 것은 그만큼 대만의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주 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획득 정책을 국외 구매보다는 국내 연구개발 위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방 R&D 예산을 2019년 대비 20.7% 증가한 3조 8,98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방위 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산 육성 지원 예산을 2018년 465억 원에서 2020년 700억 원으로 인상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장기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돈 주고 사오는 것보다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과 이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야 합니다. 경제적, 문화적 능력의 군사력을 더욱 월등히 키워야 합니다. 전력 증대를 위해 보강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의 국방비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